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가공하기를 학습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변경하고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이나 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화하여 연산하는 그룹바이 메서드를 학습하겠습니다. 인덱스 설정하기. 데이터 프레임의 어떤 특정한 열의 값으로 인덱스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다음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내가 인덱스로 위치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 setIndex 이름이라고 실행시키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이 인덱스 자리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 컬럼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인덱스로 설정하는 컬럼을 그곳에 그대로 남겨두고 싶다면 드랍 이 속성을 false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덱스 변경한 결과를 원본에 덮어쓰기를 하고 싶다면 inplace true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inplace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nplace는 함수 수행한 결과를 원본을 덮어쓰기 해라 라는 속성을 가지는 매개 변수입니다. 보통은 false가 기본값입니다. 즉, 함수를 수행한 결과를 우리가 실행 결과를 보여주기만 하고 원본에 덮어쓰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판다스에서는 원본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라, 엄격해라 이걸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의 set index 이름으로 변경해라. 그러면서 inplace true라고 기록하면 데이터 프레임 자체 원본이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 set index 이름 실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함수에 수행한 결과가 원래는 이렇게 우리한테 보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어떻게 저장해라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변경된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 2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게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변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컬럼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프레임 학교 지금 JVNU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 학교라는 컬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컬럼이 없는데 이거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컬럼의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준다는 거죠. JVNU를 넣어라 했는데 학교라는 컬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JVNU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자, 데이터 프레임 반이라고 하는 컬럼에 10반이라고 써줘 이겁니다. 반이라는 컬럼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이라고 하는 컬럼이 모두 10반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고정된 값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생된 값, 이걸로 변수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컬럼들의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컬럼 값들을 모두 합해서 총점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주는 거죠. 총점이라는 변수를 파생시키는 겁니다. 또한 총점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3으로 나눈 값으로 평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코드는 각각 총점이라는 파생 변수 그리고 평균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지금 소수점이 이렇게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 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라운드 2, 둘째 자리까지라고 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개의 파생 변수를 한꺼번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생 변수를 한꺼번에 추가하는 메서드로 assig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assign 안에 기술을 할 때 파생 변수 이름은 이런 따옴표를 배제하고 이름으로만 기록을 합니다. 자, 총점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해줘. 평균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줘. 학교라는 변수를 추가해줘. 라고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평균이라고 하는 변수를 파생시킬 때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총점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아직 총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각각을 만들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만들고 싶을 때는 assign을 이용한다. 자, 이번에는 파생 변수인데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np, numpy가 제공하는 where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np where 조건식, 이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 들어가는 값, 만족하지 않을 때 집어넣을 값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균의 값이 90 이상이면 베스트, 아니면 굿을 갖도록 등급 컬럼을 추가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등급 컬럼을 추가해보자 그랬으니까 구문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 값을 어떻게? 이 조건식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베스트라고 값을 집어넣는 거고,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굿이라고 집어넣는 거죠. 자, 마치 if else 구문처럼 동작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자, 90 이상이면 A, 80과 90 사이면 B, 70과 80 사이면 C, 아니면 D를 갖도록 등급 컬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등급 컬럼에 값을 집어넣어입니다. 자, 이 경우에, 첫 번째로, 첫 번째 조건식 90보다 크거나 같으냐 였습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면 A,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즉 90보다 작으면 이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90보다 작으면 이 두 번째 조건을 다시금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하죠. 이미 9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90 미만은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80 이상이냐 이것만 체크합니다. 이걸 만족하면 B,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이곳으로 내려갑니다. 자, 만족하지 않으면 이미 80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다시금 자, 평균값이 70 이상이냐 이걸 체크하고 만족하면 C 아니면 D 이렇게 중첩된 형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판다스를 사용하는데 왜 갑자기 numpy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판다스도 where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판다스가 제공하는 where라는 함수는 조건식이 있고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넣을 값만 이곳에 적어줍니다. 그럼 조건식을 만족할 때는 어떤 값을 적어주느냐? 이 값 그대로를 적어줍니다. 이 값 그대로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연락처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고 싶어요. 자, 연락처라는 컬럼을 추가하는데 나이를 살펴봐서 나이가 19살 이상이면 성인이니까 연락처에 자신의 번호를 적어줍니다. 만약 나이가 성인이 아니면 부모님 이름을 적도록 그렇게 연락처라고 하는 컬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연락처 컬럼을 생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값을 넣어줍니다. 자, 값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조건식은 자, 나이가 19살 이상이냐? 이것이 조건입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면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나의 번호 값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 집어넣어야 되는 값이 이곳 where 앞에 위치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나 그대로를 집어넣어.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값 대신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요 값을 집어넣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해 보여요. 만약 똑같은 기능을 NP, numpy where로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락처라는 컬럼을 집어넣어줘. 어떻게? 자, 조건식을 작성해서 이걸 참이면 요거를, 거짓이면 이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어줘.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조건에 따라 파생 변수 값을 결정하는 경우에 numpy where를 더 자주 이용합니다. 자, 이제는 행과 열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이곳에서 불필요한 또는 삭제하고 싶은 행과 열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행을 삭제하기 위해서 드랍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드랍, 그리고 삭제할 행의 인덱스 이름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덱스 이름이 2번인 행을 삭제하고 싶다면 인덱스 이름에 대해서 내가 명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드랍 인덱스 이름을 이곳에 기록을 해줍니다. 자, 지금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번 인덱스가 제거가 됩니다. 만약 인덱스에 자동 인덱스 번호, 즉 이곳에 컴퓨터가 카운트하고 있는 0, 1, 2, 3 이런 자동 행번호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곳에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이렇게 배열을 이용을 해서 이 자동 행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두 개다. 인덱스 이름이 2번인 행과 4번인 행 두 개를 내가 삭제하고 싶다면 리스트 안에 삭제하고 싶은 행의 인덱스 이름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자동 행번호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곳에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행을 드랍을 이용해서 삭제를 할 때 조건을 줘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19살 미만인 행을 삭제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이가 19살 미만인 행에 대해서 인덱스 번호를 추출해서 드랍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조건식 인덱싱을 이용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19살 미만인 행을 삭제해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19살 이상인 것만 남겨라 하는 뜻이 되겠죠. 19살 이상만 추출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더 간단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행을 삭제하지 않고 이번에는 컬럼을 삭제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컬럼을 삭제할 때는 드랍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는데 자, 기본은 행을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컬럼이다라는 말로 기준 축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엑시스는 1. 이렇게 하면 컬럼에 대해서 동작을 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드랍 그래 놓고 컬럼 이름을 써주는 거죠. 이곳에 엑시스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름을 컬럼으로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자, 드랍, 성별과 장래 희망. 자, 컬럼이죠. 성별과 장래 희망 두 개의 컬럼을 제거해줘 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과 장래 희망 두 개의 컬럼을 제거한 나머지만 남겨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축이 만약 헷갈린다면 그냥 컬럼즈라고 해서 컬럼을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덱스에서는 인덱스하고 나열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 프레임 가공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 뭐 이렇게 행렬 삭제하고 등등을 해봤죠. 자, 데이터 프레임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값,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을, 데이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런 함수들을 다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그룹화해서 계산하는 그룹바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룹바이는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메서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함수들은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에 적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룹바이는 데이터를 나눕니다. 나눠서 각각의 나눠진 그룹에 대해서 별도로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는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자, 뭘 기준으로 나눠줘. 그 다음에 연결해서 집계 함수를 적용합니다. 즉, 각각의 그룹에 어떤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지가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함수로는 평균, 중간값, 카운트, sum 등등이 있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그룹 바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하기 위해서 GitHub에 01.csv 파일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보세요. 자, 이 녀석을 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점수 평균을 그냥 구하면 전체 학생의 평균이죠. 그런데 남학생의 평균과 여학생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자, 이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룹 바이를 이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성별, 남이냐, 여이냐,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룹 바이를 이용을 해서 성별을 기준으로 분할해라, 그룹으로 나눠라. 그러면 이렇게 남과 여로 나뉘게 됩니다. 남자들의 레코드, 여자들의 레코드가 나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 그룹에서 우린 뭘 알고 싶어요? 수학 점수를 뽑아내고 싶어요. 자, 남자 그룹에서 수학 점수만 추출하고 여자 그룹에서 수학 점수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별도로 연산을 한다 그랬죠? 자, 수학 점수를 뽑아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남학생의 수학 평균, 여학생의 수학 평균으로 얻어지게 됐죠. 자, 정리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값이 성별이고 이 성별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 남과 여, 그래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수학 점수만 뽑아서 평균을 계산한 거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테이블로 레포트 해줍니다. 만약 성별에 대해서 남과 여를 인덱스로 위치하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as index false 하면 기준이 되는 값이 이렇게 컬럼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잘라주고 싶다면 여기에 round 2라고 하는 걸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수학에 대해서 평균뿐만 아니라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다양한 통계 함수를 적용하고 싶다면 이 추출한 데이터 값을 놓고 자, 어그리게이트 이렇게 다양한 통계 함수를 한꺼번에 적용하도록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적용하고 싶은 함수의 이름을 나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로 그룹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수학 점수의 평균, 최대값, 최저값 이렇게 레포트 해줍니다. 만약 나누고 싶은 그룹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 남학생, 여학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각 반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눈다. 그럼 일단 1반, 2반, 3반으로 나누고 각 반에서 성별, 남학생, 여학생으로 이렇게 두 개의 기준으로 그룹을 나눈다면 각각에 대해서 수학 점수를 뽑아내고 평균값을 구하도록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인덱스가 지금 두 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죠. 이거를 멀티 인덱스라고 합니다. 멀티 인덱스 기준이 되는 순서를 바꾼다면 첫 번째 나열된 거 기준으로 크게 구별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룹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를 살펴봤죠? 자, 이제는 컬럼에 대해서 다양한 컬럼, 여러 개의 컬럼에 대해서 연산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수학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그룹 바이 괄호 열고 기준이 되는 값,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그룹마다 뽑아야 되는 컬럼 값들, 이때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세 가지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자, 그래놓고 적용하는 함수는 평균. 이렇게 하면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각각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인덱스로 삼지 않고 내가 개별 컬럼으로 위치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as index라고 하는 속성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호는 백슬래시 기호인데 이 뒤에 연결되는 코드를 제가 줄바꿈 처리할 때 연결된다라는 의미로 이곳에 추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줄에 나란히 작성하신다면 이 기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준이 두 가지고, 자, 적용하는 컬럼을 세 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적용하고 싶은 통계 함수가 서로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국어에는 max, 영어에는 min, 수학에는 max와 min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적용을 시키도록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 가공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다른 컬럼의 값을 이용을 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컬럼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컬럼, 파생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 행과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내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통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화하여 계산을 하는 그룹바이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